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는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전에 마감됐던 유럽 증시의 랠리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혼조세로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가 0.04% 소폭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05% 유일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서서 상당히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어서 파리 악재를 어느 정도 해소한 게 아니냐라는 데 의견이 실렸고요.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 역시 상승 출발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날 대내적인 지표 호조와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는 지표 소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가 됐었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0.2%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웃돈 결과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발표됐었던 10월 산업 생산은 다소 예상을 하회한 결과를 보여줬었는데요. 또 그 다음에 발표가 됐던 제조업 생산 같은 경우엔 0.4%로 예상을 웃돈 결과를 보여주면서 산업 생산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폭을 꾸준히 올려가면서 지표 호조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특히나 장 막판 앞두고서는 상승폭을 일제히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차 유가가 반락하면서 2%가량 밀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주들 일제히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아울러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국의 지난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곳에서 또 다른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함께 반영이 되면서 관망세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서 또 전해졌던 소식은요. 유럽 쪽에서 독일 테러 위협이 있어서 독일과 네덜란드의 축구 경기가 취소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 역시 투자 심리에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04% 소폭 오르면서 17,490포인트 선을 하회한 채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지수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3대 지수 가운데 하락권에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내에서는 이날 에너지주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관련 섹터들이 1% 넘는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장 후반에 끌어내린 요인이 됐고요. 반면에 그 안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은 선전한 부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6시보다 조금 더 낙폭을 키운 구간대에서 마감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0.13% 내린 2050선 종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띠면서 지수를 전반적으로 견인해 줬습니다. 하지만 시장 영향 강하게 받으면서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4,986포인트 선, 어제 종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 마감 짓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혼조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대발 악재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안 심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 살펴볼 텐데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문가 예상과 부합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Consumer Price Index rose 0.2% in October, matching estimat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또한 지난 9월 CPI는 마이너스 0.2%로 떨어지면서 우려감을 키웠지만 3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2개월간 CPI 역시 9월에 0% 상승해서 0.2% 상승으로 소폭 올랐는데요. 또한 전문가 예상치였던 0.1% 상승도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와 같은 변동성이 큰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가격도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전문가 예상과 부합했습니다. CNBC는 이와 같은 지표가 연준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동안 연준의 비둘기파 위원들은 고용시장 회복에도 미국의 물가 회복이 느린 점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표가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결정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은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파리 테러 이전과 동일한 70%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이 향후 경제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파리 테러로 이 경제 전망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가득한 가운데 이런 발언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소식 역시 CNBC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not so gloomy now. 현지 시간으로 어제 누리엘 뉴욕대 교수는 CN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세계 경제가 침체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누리엘 교수는 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면서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 위해서는 이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경험하거나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려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루비니 교수는 다음 달에 올리든 3월에 올리든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여러 번 강조한 만큼 시기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루비니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성장률은 미지근한 수준에 그칠 것이고 미 증시 수익률도 낮은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지수별 흐름 거기에 구성 종목 이제 마감 상황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 마감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종목별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젠코 송 기자 계속해서 전해 주시죠. 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13개 종목 상승이고요. 17개 종목은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락 종목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강보합권을 지켜낸 모습입니다. 먼저 가장 좋았던 종목들의 탄력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홈디포와 월마트 실적 기반으로 강세였고요. 인텔과 보잉,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시스코 시스템즈, 통신주인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도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관련 섹터, 엑손모빌과 쉐브론 텍사코, 또 자본재 섹터인 캐터필러 밀렸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보겠습니다. 홈디포와 월마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인텔도 1% 이상의 강세였습니다. 항공 제조 관련 종목인 보잉 같은 경우에도 1% 이상의 강세권에서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에 오른 종목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 존슨앤존슨 또 통신주인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도 상승폭 키우며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반면에 좋지 못했던 쪽 기계 섹터인 캐터필러가 1%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유가가 또 반락했죠. 엑소모빌 1%의 하락, 쉐브론 텍사코도 0.7% 내렸습니다. 그 밖에는 제약주와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그룹 등 금융주 부진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전 섹터의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이날 장에서는 유틸리티와 이날 아울러서 에너지 섹터들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1% 이상의 조정을 받는 양상이었었고요. 이날 시장 대비 선전한 쪽으로 본다면은 이 자본재 섹터, IT 쪽과 더불어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시장 대비 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특징주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관련 종목 살펴보실 텐데요.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상승폭 좋았습니다. 홈디포입니다. 이번 3분기 주택 관련주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날 역시 실적을 발표했던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돈 결과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이 호조를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연간 순이익 전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4.42%의 급등을 보였고요. 126달러 18센트로 거래 마감 였습니다. 다우 종목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중반이었었죠. 대형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하면서 이번 주에 또 소비 시즌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준 월마트의 실적에 상당히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이날 월마트의 실적은 시장 크게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웃돈 결과를 보여줬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 영향으로 소폭 부진했지만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투자 심리 개선되면서 3.54% 월마트 주가 올랐고요. 60센트 밑에서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외신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미국 최대 소매 유통기업인 월마트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말 시즌을 앞두고 최근 이 유통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월마트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컸었는데요. 하지만 양호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Walmart US sales strengthen.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먼저 월마트의 3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 이 EPS가 99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 98센트를 웃돌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 기간 이 미국 내 동일 점포 매출 같은 경우에는 1.5% 증가하며 양호한 매출이 발표됐습니다. 다만 전체 매출은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월마트가 최근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올리고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들이면서 이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이와 함께 연간 조정 EPS를 기존의 4달러 40센트에서 올린 4달러 50센트에서 65센트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올해 초에 제시했던 전망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치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월마트의 주가는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월마트의 실적이 개선되긴 했으나 현재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전망이 장밋빛만은 아니라면서 소매업계 전반적으로는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은 호실적 기록한 기업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주택 관련 용품 업체인 홈디포인데요. 홈디포가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홈디포 post earning beat.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홈디포는 3분기 주당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1달러 11센트에서 1달러 36센트로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도 웃도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기간 홈디포의 매출 역시 21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늘어났지만 이 전문가 예상치와 부합하는 양호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홈디포는 올 연말 이 순이익과 매출을 모두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 기간 동일 점포 매출도 5.1% 증가하면서 전문가 예상치 4.6%를 웃돌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지난 분기에 소비재보다는 주택과 주택 관련 용품, 또 자동차에 더 많은 소비를 하면서 자연스레 홈디포의 수요도 늘어났다는 평가인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들은 호조를 나타내면서 주택 경기 개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홈디포의 주가는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과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이제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파리바 락제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반등하는 양상이었고요. 유로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 나타내면서 특히 달러 대비 7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로 페리티에 대한 전망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요. 이 같은 유로화 약세로 인해서 수출주 중심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2%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도 2.4%의 강세, 프랑스 까크 지수는 2.77% 올랐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하겠습니다. 국제유가 하루 만에 반락했습니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 재차 부각됐고요. 올해 산유량이 꾸준히 250만 배럴 유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면서 우려감 반영됐습니다. 재차 배럴당 40달러 선 터치하는 모습이었고요. 금값은 달러 강세 영향에 1.4% 내렸습니다. 1,068달러 60센트까지 내려앉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반등하면서 3달러 61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장에서 추가적으로 0.64% 올랐고요.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3%가량 오른 가운데 PDI 발틱 운임지수는 13포인트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어느 정도 테러 충격이 완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외 증시가 좀 반등하는 양상 이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 거세지면서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3원 70전 내리면서 1170원 40전 종가 기록했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말씀드렸다시피 유로화 대비 그리고 주요 통화 대비 강세 뛰면서 99.64 레벨대를 다시금 기록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보다 소폭 내리면서 2.2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증시 마감 상황 저희가 모두 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2부에서는 이 내용을 갖고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다시 좀 비 소식이 있네요. 오늘 날씨 이후에는 좀 주말까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좀 비가 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초겨울 날씨를 기록할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젠 슬슬 겨울에 좀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이슈 1부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